요새 억 단위로 하락하는 단지들도 네. 좀 많이 보이고 환율도 1,400원을 넘었더라고요. 아, 남았어요. 그리고 또 파월의 발언을 보면 네. 금리 인상도 계속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상황이 준 경제 위기 아닌가요? 저는 준 경제 위기를 넘어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. 이 정도면. 네. 사실 경제 위기라는 게 지금 당장 경제가 파토나야지만 그게 경제 위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. 사실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완전 우왕좌왕 멘붕 상태거든요. 네. 그 정도는 경제 위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 한 수년이 지나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지금이 또 하나의 또 변곡점이 아닐까 싶어요. 경제 위기인데 네.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? 요즘 이제 좀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. 답변하는 게 저도 매우 어렵긴 해요. 저도 물어보는 게 좀 어려워요. 네.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전망을 좀 자주 했는데 네. 사실 뭐 그런 거 할 때 무작정 오를 거다, 뭐 내릴 거다, 뭐 내피셜로 얘기한 건 아니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을 이제 들이밀었을 때 이 기준에 의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?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?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. 네. 근데 지금 그런 지표들 자체가 지금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에요.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하늘에 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뭐 지금 뭐 총 쏘고 지금 난리거든요.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람들 다 지하 벙커에 다 숨었거든요. 네.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는 입지가 좋고요. 미래 가치가 뭐 지금 저평가돼 있고요. 여기는 뭐 수급이 너무 좋고 뭐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.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실적이 아무리 좋고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아마 주가는 다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을까. 네. 사람들 다 지금 두려워하니까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건 과거 또 경제 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때랑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 좀 비슷하고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, 언제가 더 좀 위험했는지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지표를 놓고 비교해보면 어떨까 싶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2008년 리먼 사태 때 네. 금융위기 때랑 비교해보면 어떨까 싶기는 해요. 추가로 IMF 때까지 같이 비교하면 어떨까요? 근데 그때는 거의 뭐 국가 부도 상태라서 네. 조금 비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네네. 금융위기 정도랑 비교해보면 딱 적절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. 지표를 제가 한 뭐 6가지를 갖고 왔어요. 네. 맨날 이야기하고 있는 뭐 서울 미분양, 청약 경쟁률, 뭐 거래량, 그다음에 그 입주 물량, 그다음에 전세가 뭐 이런 것들하고 지금 가장 특수한 상황이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이 지표 6가지를 놓고 과거랑 현재 얼만큼 다른가 한번 비교해 보면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쭉 올라오는 것들을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어요. 네. 지금 2021년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급격히 오르고 있거든요.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면 금융위기 터지고 사실은 금리를 확 낮췄어요. 이거를 좀 잠재워야 되니까 금리를 낮춘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나서 한 1년, 2년 지나서 다시 금리를 올렸어요. 그때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시작했거든요. 네. 지금 이제 최근에 금리를 오른 게 훨씬 더 급격하게 올리고 있어요. 그래서 실제 그 수치를 한번 보면 2010년 7월 달에 2% 했었어요. 네. 금리가. 그리고 이게 1년 만에 3.2%로 올렸어요. 정확하게 1년 동안 1.2% 올린 거예요. 뭐 상승률을 그래도 계산을 하면 60% 상승률이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최근 2021년 8월부터 그때 0.5% 금리였는데 1년 만에 2%. 그리고 지금 상승률로 보면 400% 상승률이에요. 이게 지금 끝이 아니라는 게 지금 더 무서운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야 글면 놓고 봤을 때 과거에도 금리 인상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다 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을 놓고 봤을 때 2010년 7월 달에 그 시점에 같이 이제 미분양을 보면 서울이 1941세대, 경기도가 2만 세대가 조금 넘고요. 네. 인천은 4,300세대 좀 넘어요. 지금은 어떠냐면 서울이 한 600세대가 좀 안 되고요. 경기도가 3,300세대, 뭐 인천이 한 500세대 조금 넘어요. 과거랑 비교해보면 훨씬 더 낮긴 하죠. 네. 뭐 4분의 1 정도 수준이기도 하고,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7분의 1, 8분의 1 수준이기도 하고, 인천은 뭐 9분의 1 그 정도 수준이라서 미분양은 여전히 조금 안전하긴 하구나 그런 생각 들고요.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는 과거에 3대 1 정도 하던 게 네. 1대 1로 떨어졌거든요. 그 이후부터는 바로 미분양 계속 터진 거거든요. 네. 넣으면 무조건 당첨인 거예요.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분양이 어땠느냐. 서울만 놓고 봤을 때 작년 상반기에 평균 경쟁률이 124대 1이었어요. 굉장히 높았죠. 네.
그랬던 게 분위기가 이제 급변해서 올해 상반기 거만 놓고 보면 29대 1이에요. 여전히 조금 높은 편이긴 하죠. 과거 네. 뭐 3대 1, 1대 1보다는. 네.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요. 방향성이. 그리고 지금 몸을 사려고 분양을 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직은 안전해 보이긴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조금 선제 대응을 좀 해야 된다 생각 좀 들고요.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을 놓고 봤을 때 이건 좀 과거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. 그러니까 2010년도에 서울만 놓고 봤을 때 32,000세대 정도 공급을 했고요. 네. 올해 2022년도에 38,000세대 정도 해요. 과거보다 조금 더 많긴 한데 뭐 큰 차이는 아니에요. 보통 서울에서 1년에 한 45,000세대 정도 공급해주면 그게 지금까지 평균 공급이었거든요. 한 해. 그리고 이제 2010년도 32,000세대하고 1년 뒤에 43,000세대로 공급이 늘어났어요. 네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년에 16,000세대로 줄어들거든요. 반으로. 그래서 과거보다는 입주 물량 측면에서 조금은 나은 상황이죠. 올해만 놓고 보면은 비슷하거나 좀 더 위험한데 네. 내년까지 놓고 보면 좀 더 나은 상황이죠.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은 지금이 훨씬 더 거래량이 적어요. 네. 과거 이제 금융위기 때 그때 거래량이 그래도 한 2,000세대 가량 됐어요. 한 달에. 네. 근데 지금 반토막보다 더 적은 거래량이에요. 그래서 거래량은 진짜 좀 적긴 적다. 그때보다.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을 좀 비교해 봐야 되는데 전세 가격은 과거에는 저렴했는데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금액 갖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. 전세가율을 가지고 좀 비교해 보면 2010년 7월 달 그때 서울의 전세가율이 평균으로 하면 너무 어바웃이 될 것 같아가지고 송파구 잠실에 있는 잠실 리센츠 그 아파트를 네. 가지고 전세가율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2010년 7월에 전세가율이 40%였어요. 근데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50%로 조금 증가했거든요. 그건 이제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전세가가 올라간 거죠.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모습은 어떠냐면 작년 8월 달에 리센츠가 전세가율이 60%였어요. 그렇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었어요. 네. 근데 이제 지금 최근의 모습은 50%로 내려왔거든요. 아니 매매가가 지금 조정받았는데 네. 왜 60에서 70으로 안 가고 50으로 내려왔느냐. 네. 전세가도 같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어쨌든 50%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엄청나게 뭐 전세가율이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애매모호하게 그냥 딱 걸쳐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세모 정도로 줬어요. 이게 만약에 전세가율이 2cm가 90%였다. 네. 그러면 사실 리스크가 좀 더 적은 거예요. 반대로 이게 전세가율이 20%다. 네. 그러면 지금 이 허수가 너무 많다는 소리거든요. 매매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서 실질 사용 가치는 진짜 얼마 안 되는데 네. 또 50이잖아요. 그리고 이 친구의 평균치도 50이에요. 이제 음.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적정 내지 세모구나 이렇게 생각 들어요. 최근에 월세로 많이 전환되면서 네. 전세가 좀 조정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반반인 것 같아요. 분명히 그런 부분들도 있고, 근데 그랬을 때 또 매물을 개수를 확인해 보면 전세 매물도 많고 월세도 많아요. 그리고 또 전세는 조금 조정받고 월세는 혼자 팍팍 치고 가는 게 아니라 전세는 좀 조정받고 월세는 그냥 제자리 수준 유지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어쨌든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것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죠. 자, 그래서 지금 제가 6가지 지표를 원래는 5가지 지표를 맨날 봤었는데 네. 지금은 이제 금리가 워낙 특수한 상황이니까 금리까지 같이 봤단 말이에요. 금융위기보다 지금 더 위험한 것 같아요? 아니면 덜 위험한 것 같아요? 저도 반반인 것 같아요. 좋은 것도 있고 네.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약간 그 공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거를 딱 결론을 내면 외부 요인이 있고 내부 요인이 있어요. 네. 아까 금리는 외부 요인이 있거든요. 이 외부 요인은 과거보다 많이 위험한 상황이다. 그 다음에 내부 요인은 과거보다 조금은 안전한 상황이다. 이렇게 두 줄로 딱 그냥 요약되는 것 같아요. 네. 이 두 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. 외부는 지금 과거보다 훨씬 위험한데 우리 국내 이 내부 이 부동산 상황은 과거보다는 안전한 상황이에요. 네. 그럼 이걸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, 충돌되면. 누가 이겨요?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외부 요인이 너무 강력해서 내부 요인을 지금 다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. 이렇게 약간 느끼고 있죠. 형님, 그럼 저희가 네. 좀 시나리오를 좀 예측해 볼 수는 없을까요? 예측할 수 있죠. 시나리오는 몇 개 안 돼요.
오른다, 보합이다, 내린다 뭐 이런 건데 아, 네. 이거는 이제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고 좀 현실적으로 만들어 보면 지금 금리가 이제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오른다고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계속 조정을 받는다. 이게 시나리오 1번인 것 같고 2번은 적당히 이제 좀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이제 좀 버틴다. 이게 2번인 것 같고 3번은 조금 더 빠지다가 때가 되면 또 빠르게 회복한다. 뭐 요 정도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의원님 근데 금리가 네. 오른다고 네. 무조건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게 이제 평이한 수준의 금리가 오르고 내리면 사실 부동산 뭐 사이클, 부동산 가격 상승 하락 그 상관관계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. 과거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증해봤지만, 네. 근데 지금은 그 정도 평이한 수준이 아니잖아요. 그 과거 금융 위기 때보다 더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. 저는 환율 거의 전쟁 수준이라고 좀 보거든요. 그러니까 충분히 영향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. 의원님 그러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네. 어디가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? 평소에 이제 부동산은 외부 요인보다는 내부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. 근데 지금처럼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는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. 뭐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, 뭐 금리 인상, 환율 뭐 급등, 이 외부 요인은 지금 변수가 너무 많아서 사실 그걸 예측할 수는 없다고 봐요. 그래서 이렇게 예측이 어려울 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네. 그리고 사람들의 이 공포감,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지나가고 그리고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일단락 되어야 우리가 좀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그거를 예상한다는 건 거의 뭐 신의 영역으로 좀 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. 의원님 그럼 일단은 네. 보수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? 네, 지금은 사실 그 어떤 것도 미리 속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. 의원님 그 마지막으로 네. 또 저희 혼란에 빠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.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.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 오를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어요. 근데 이제 하락을 맞이할 때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. 그리고 이 시장이 완전 무너질 거야. 그런 맥락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래도 때가 되면 제자리를 찾아갈 거야. 그런 마음을 먹으면 조금 어떨까 싶고요. 저는 투자를 하면서 약간 긍정적인 마음이에요. 그렇게 안 하면 투자를 이어갈 수가 없거든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제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지역들 보거든요. 그러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씁쓸하게 돼요.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나?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분이 살짝 좋아지기도 해요. 야,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지역들이 점점 많아지겠구나. 더 빠져도 뭐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겠는데?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만약에 구독자분들 중에서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면,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 능력 대비 너무 무리해서 진행을 했거나 지금 당장 무리해서 막 진행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그릇을 좀 키우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수준으로 좀 투자를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좀 준비하고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과감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피스!